20세기 전 세계의 문화 패권은 단연코 미국의 차지였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표현 중에는 어린 시절 미국 영화에 열광했던 사람들을 이르는 말로 할리우드 키드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이며, 지금도 여전히 할리우드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소프트 파워를 미국에 제공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환상과 미국의 국가 브랜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하고 21세기를 상징하는 문화 패권 국가가 있다면 단연코 한류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바인데요. 해외에 나가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남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받는 것은 이미 오래전 과거가 되었고, 이제는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한국말로 인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한류를 통해 우리로부터 문화적인 영향을 받은 것을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인데요. 허나 20세기 할리우드 열풍과 21세기의 한류 열풍은 필연적으로 닮은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단점을 꼽자면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지나친 환상을 심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한류의 유명세를 악용한 사례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류를 이용한 엄청난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곳은 먼저 브라질인데요. 브라질 온라인상에서 한국 배우로 자신의 프로필을 만들어 위장하여 수많은 브라질의 한류 팬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의 범죄가 통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브라질의 뉴스 포털 G1에 의하면 올해 7월부터 한 브라질인이 특정 한국 배우를 사칭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돌리는 7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피해자 중에서는 브라질 돈으로 5만 헤알, 한화로 1,3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 상파울루 대한민국 영사관이 한국 배우를 사칭한 이 남성이 저지른 갈취 범죄에 대해 경고했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기사는 한류 팬인 브라질의 피해자는 소셜미디어에서 배우의 가짜 프로필을 팔로우하고 이 사기범과 메시지를 교환했다는 것인데, 그가 자신을 만나러 브라질에 가고 싶은데 그러면 소속사에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한 것에 피해자가 속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나중에 전액을 돌려받겠다는 약속을 받고 여러 차례 돈을 보냈으며, 이를 합하면 5만 헤알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는데 송금을 받은 은행 계좌가 브라질 은행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범인이 브라질인일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범인이 악의를 품고 한국 예술가를 사칭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며, 더 놀라운 것은 올해 7월까지 7건의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은 물론 수백 명의 잠재적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인데요. 현재 한국 영사관 측이 이런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한류 스타라고 하는 유명인으로 가장하여 접촉하는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조심하고, 한국의 그 어떤 아티스트와 기획사도 돈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거나 대사관에 연락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수법에 당하는 거지 싶기도 하지만, 사기라는 것은 본디 가장 간절한 부분을 자극하는 것이고, 오직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와의 만남만을 기대한 브라질의 한류 팬 입장에서는 이런 단순한 사기에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현재도 세계 특정 지역에서는 이런 사기 사건은 물론 더한 사건도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국의 특정 기획사와 잘 아는 사이라서 그 기획사 아이돌이나 배우들의 공연 혹은 팬 사인회를 주최할 수 있다는 등의 사기를 치고 다니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시대는 없기 때문인데요. 브라질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도 정말 안타깝지만, 중국에서는 이보다 더한 범죄자, 아니 더한 쓰레기도 등장했습니다. 가짜 한국인으로 위장한 중국의 한 사기꾼은 무려 39명의 여자친구들을 상대로 거의 8만 달러를 갈취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터진 것인데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한 기혼 남성이 2명의 잘생긴 한국 남성 사진을 이용해 여성 39명에게 약 78,400달러, 현재 환율로 1억 원이 넘는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발각되어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의사와 변호사 등 매력적이고 성공한 직업인 행세를 하며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는 것인데요. 이 범죄자의 사기 행각이 발각된 것은 22세의 마지막 피해자가
자신이 저축한 모든 돈을 빼앗긴 뒤 경찰에 신고하여 드러났으며 실제 이 범죄자는 사진 속 멋진 한국인이 아니라 160cm의 작은 키에 결혼까지 하여 세 자녀를 둔 백수였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는 기사는 직접 이 사기 범죄자를 만난 피해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자는 우선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어 돈을 빌린 뒤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여성에게는 여러 변명을 늘어놓고 차단해버리는 수법을 썼는데 잘생긴 두 한국인 남성의 사진을 보낸 것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건들은 한류의 인기만큼이나 일반 한국인들에 대한 호감도 커진 현재 상황에 한류 스타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사진까지 도용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갉아먹는 범죄자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와 관련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범죄 행위도 있는데요. 아무리 막아도 끊임없이 등장하는 한국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는 업체들입니다. 이번에 크게 터진 지역은 바로 싱가포르인데요. 더 스타는 한국 드라마 콘텐츠 및 스포츠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스트리밍하는 웹사이트 99개가 싱가포르 법원 명령에 따라 차단되었으며 이는 가장 최신의 사례일 뿐이라 전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비단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및 호주에서도 성행하고 있다는 기사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한류 콘텐츠 불법 복제의 경우 중국의 예시를 빼놓을 수 없지만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는 것은 한국 드라마가 중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하는 행태죠. 최근에는 중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시청할 수도 없는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수리남이 중국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비난하는 경우도 벌어졌습니다. 애초에 불법으로 드라마를 시청한 중국이 아주 당당하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데요. 한류의 위상이 날로 커져감에 따라 이런 불상사들은 계속 나올 것이기에 안타깝지만 그만큼 한류가 가진 파괴력은 실로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미국 포브스지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K-팝을 롤모델로 삼아 한국과 같은 소프트 파워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기사가 소개하는 국가들 중에서 태국이 그 대표 사례입니다. 아시아뉴스에 따르면 태국의 창조경제진흥원은 한국의 K-팝을 롤모델로 하는 전략을 시작했는데 이 전략은 한국의 기획사들이 10년 넘게 전개해온 전략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태국 외에 다양한 나라에서도 이런 전략들이 등장한다면 K-팝 다음에는 T-팝과 같은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 태국 창조경제진흥원의 발표를 확인해보면 한국의 K-팝을 롤모델로 하면서도 태국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태국만의 강점을 홍보할 것이며 제작자와 시나리오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랩을 만들고 애니메이션 및 e스포츠에 대한 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일본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아시아 영화 하면 일본 영화를 전 세계가 떠올렸지만 이제는 한국 영화에 그 자리를 완전히 내준 일본 영화 업계가 한국처럼 되려 한다는 것인데요. 니칸 스포츠는 일본 영화 제작자 연맹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지원단체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이 모임에는 우리에게 최근 영화 브로커로 알려진 고레에다 히로카즈를 비롯한 일본의 유명 감독, 배우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은 한국의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단체의 설립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기사는 프랑스와 한국과 같은 해외 영화계에 존재하는 이러한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런 단체를 만들고 태국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는다고 해서 모두가 한류붐을 일으키고 한국 영화처럼 빛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포브스의 기사에서도 한국의 대중음악과 문화 부분, 통칭의 한류라고 하는 분야의 발전은 20여 년에 걸친 인내심과 구조화 과정이 필요했다 전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정부가 지원하고 시스템적인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해도 결국 한류는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한류를 악용한 범죄들은 비록 한류의 밝은 면은 아니지만 그만큼 한류가 가진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모두가 가지고픈 따라하고픈 것이 바로 한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를 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란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